투자도 많이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제 소위 자기 시대에 히틀러식 건축 또는 무솔리니 건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꽤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것이 물론 그러니까 독재자를 위한 건축이니까 이제 완전 건축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의 하나의 트렌드를 만든 거죠. 김수근이 지난 79년 설계를 시작해 86년에 완성된 청주박물관은 현대 건축이 한국의 전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작품이다. 그는 먼저 이 건물이 들어설 장소가 한적한 산기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을 짓기로 했다. 같이 맨 처음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의 어떤 정취가 어떤 거대 건물하고는 맞지 않다고 즉각에서 판단을 한 거고,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게 있죠. 이렇게 산사처럼 건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공간을 설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저는 작업을 했고 그게 나타난 게 지금 현재 천주박물관입니다. 그는 박물관 건축의 핵심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이며 조화이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과시나 위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자연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는 건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덩치를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나누어진 각각의 건물들도 더욱 작게 보이도록 지붕과 벽면을 잘게 쪼개 놓았다.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작게 보이는가 하는 게 굉장한 어떤 발군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심지어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인 주 경기장, 올림픽 때 우리 88 올림픽 때 쓰였던 메인 스타디움, 그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은 큰 건물인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잘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을 써가지고 그게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들이 보면은 잘게 나눕니다. 이게 마치 이게 손에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런 어떤 따뜻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나누거든요. 김수근은 청주박물관 건축의 핵심을 만남으로 설정했다. 곧 관람객과 소장품, 자연과 역사, 과거와 현재가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난다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박물관을 찾은 사람이 박물관의 안과 밖, 어디서든 자연을 만나고 느낄 수 있도록 넓은 유리벽을 통해 밖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청주박물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던 무렵 잠실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잠실 주경기장은 정권이 바뀌기 전인 1977년 김수근이 현상 설계에 당선돼 짓기 시작한 작품이다. 당시에는 올림픽을 예상하지 못하고 아시안게임만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다. 이것은 김수근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완성한 공공건물로 남았다. 이러한 발전의 구체적인 모습은 고도 선진국가의 대열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상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도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5공화국 시절 김수근이 운영하던 공간건축사무소는 정부 주도의 건축 사업을 하나도 따내지 못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이렇듯 사무실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와중에 김수근은 85년 간암 선고를 받게 된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 철야한다고 책상 위에서 도면 그리다가 졸다가 깨면은 이 소위 말해서 스탠드,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의 전구 알을 옆에 있는 친구가 빼가서 자기 자리에 꽂아 놓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고,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트레이싱지에다가 도면을 그리고 뭐 해야 되는데 트레이싱지 자체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될 정도로 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뭐 아주 더 어려운 얘기는 뭐 화장실의 휴지가 뭐 잘 빗지가 않을 정도였고, 그래서 그때도 공간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막 울면서 공간을 떠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지만 김수근은 과거 부여박물관 사건 이후 새로운 건축 언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꿈을 공릉에 세운 공간 사옥에 담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잠시 나와 완공 현장을 눈에 담으려 했을 만큼 그는 이 건물을 사랑했다. 그는 이곳에 건축사무소를 포함한 종합예술학교를 만들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은 김수근 선생님의 그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의 아마 마지막 결정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에 사옥 또 연구소, 마지막에는 거기에 이제 학교를 만드시려고 했었으니까 거기에 아마 평생의 어떤 그 소망을 다 담으시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86년 6월, 김수근은 1년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5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나간 자리에는 지난 시대가 남겨놓은 도시와 건축 유산들만 견고한 성처럼 남아있었다. 김수근은 2000년까지 완성시키려던 수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 꿈꾸던 그 모든 청사진을 접어버리기에 55은 너무 아까운 나이였다. 本当から疲れてるわけですよ。本当は面会もしちゃいけないような状況の時に僕とその話をしたらもうなんかね熱中してね目が輝いてくるわけですよ。でまあ最後に金さんが本当になんかその長いことお邪魔して申し訳なかったって「いやいいんだよ今日は楽しかったよ」っつってねでそれで別れた。まあそれが最後でしたけどね、最後にやっぱりその建築の話でね締めくくったというね。そういうそのキムさんとのあれはなんか僕の中ではかなり印象深い思い出として残ってますね。 원래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중심에 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을 꿰뚫은 우리 조상들이